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이명박의 지지율 비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셨죠. 예.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전면 개방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당의 그 사건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84%에서 거의 내려온 추세였죠. 약간 반등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주 후반, 그 주 초까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70%대 내려왔다고 해서 막 호들갑이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보여봤어요. 예, 앞에 7자부터 있고 전부 4자부터 있습니다. 한 30%포인트 차이가 나죠.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긍정에서 부정을 뺀 거예요.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는 긍정에서 부정을 안 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를 가본 적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 여기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면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 동일 시점에서 진보와 보수, 여권과 야권의 지지층들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보십시오. 중도 진보, 긍부정 격차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40대 이하 마이너스입니다. 호남 마이너스입니다. 반면 보수 플러스입니다. 50대 이상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PK, TK. 완전히 이 정권 초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반면 파란색을 한번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숫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높으니까 착각하실까봐 긍정에서 부정을 뺀 격차입니다. 보수에서 약간 너무 낮죠? 농담입니다. 뺐는데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PK, TK 같은 경우는 더 높습니다. 압도적인 민심의 동력을 받고 있는 국정 초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도 호들갑을 떨어대니까 아마 예. 취해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국정 동력이 민심의 동력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실체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대조를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 예, 정당 지지율에 제보 조작 사건이 큰 이게 영향을 뭐야? 미쳤습니다. 국민의당만 한 거네? 예, 지금 어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올랐는데 국민의당이 4%대가 나왔어요. 4%? 그러니까 6%대였다가 4% 떨어진 게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지만 6%대를 그 분모로 두고 1.7%로 나눠보세요.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5월 1일 날 17.5%였어요. 5월 1일 날. 예, 그리고 지금 6월 27일 날 4.6%가 된 거예요. 예. 없어졌다고 봐야 되죠?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경향을 본다고 한다면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호남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호남에서만. 예, 호남에서 지난주 주간 집계가 15.0%였습니다. 5.8%로 호남에서도. 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간으로 호남에서 17.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포인트가 하루 만에 떨어진 겁니다. 다름 아닌 그 이유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 그리고 조금 더 보면 국민의당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당의 앞으로 계속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세부 지역이라든지 계층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다 단자리 수입니다. 그 단자리 수임에도 불구하고 5%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고 특별하게 반등의 순간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최대의 위기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에서 5%대로 떨어졌다는 이게 아주 치명적이네요. 네, 국회의원 대다수가 거기 있잖아요. 예전에 그 민정당이 호남에서 받은 수준 아닌가요? 호남에서 새누리당 지지율 이런 게. 그러니까 27일 기준으로 호남의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도 보수층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예.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이 졌어요? 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데. 근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 정도까지인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점검을 하기 힘든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남에서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자유한국당과 같이 움직인 것이 과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인지, 당을 살리기 위한,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대선 이후에 전체적인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혹은 문재인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포지션을 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감이죠, 사감. 네. 그렇지 않고서 당을 살리려고 했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행보를 거쳐왔는데 어쨌든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짧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바른정당과 지금, 한국당 어떻게 되냐? 이 시기는 이제 두 보수 정당이 하나는 지도부를 이미 꾸렸거나 26일 날 7월 3일 날 지도부를 꾸립니다.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데 보수의 미래는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바른정당 59%, 자유한국당 19%, 무려 한 4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전부 다 바깥에 있죠. 그 하늘색이.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중도를 포괄해야 되지만 보수를 놓치지 못합니다. 보수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구 여권들을 한번 보십시오. PK, TK 더 높습니다. 지금 TK에서는 거의 3대 1입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30%면 그 바른정당은 10%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그 비율대로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TK 같은 가능성은? 경우는 성장 가능성은 TK 같은 경우는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층 한번 보십시오. 보수층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보수층 같은 경우는 지금 삐까삐까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수층 기준으로 하면은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의 바른정당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 내에서는 성장 가능성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바른정당은 중간 정도 되는 젊은 층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선 내내 TK 가가지고 이 노년층한테 어필했었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바른정당이 어필해야 될 것은 분명히 젊은 세대예요. 예, 이원 의원이 이제 당대표 되면서 지금과는 좀 다른 전국 운영을 하겠다. 협조할 거는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아마 그렇게 하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대부터 시작해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은 미미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 사이에 정청래 의원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정청래 의원은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 길이 막혀서 내가 그럼 증거를 보내라 그랬더니 증거를 보낸 거야. 진짜 막혔다.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거기 지금 공사 한창이어서 진작에 도착했을 수 있는 시간에 출발했을 때 내가 도착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결석을 하게 되었으나 증거를 보내라고 했더니 증거를 보냈고 그러나 이것은 결석이 아니다. 결석이 아닌 이유가 뭐냐? 본인이 그동안 이 국민의당 사건과 관련해서 썼던 트윗을 대신 보낸다. 트윗으로 참석을 가름해달라. 자, 트윗이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그래서 뭐라고 썼냐? 정치적 특검이라 정말 몰랐을까? 뭐 이런 얘기하고 방귀 청년 특검을 두고 나오셨습니다. 통과 생각하십니까? 딱 하십니다. 사과부터 하십시오. 떼치 그럼 못 써요. 허위사실 유포한 문제 적입니다. 네. 박지원 입을 계속 주목하겠습니다. 박노님? 복싱하십니까? 당이 코너에 몰리자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공격의 재생이 방어라는 복싱 해설자 말을 믿고 그러십니까? 그러기 상태입니까? 사과하십시오. 안철수 씨 한마디 해야죠. 안철수입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새정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이런 구체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저는 5년 후에 다시 재출마할 겁니다.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렇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예언이죠. 덜덜던 이유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선거법 위반 사항은 유죄가 확정되면 100만 원 이상이면 국회의원이면 전부 다 배지가 날아간다. 사실 국민의당에서는 의원급이 단 한 사람이라도 연루되면 그 후폭풍도 어마어마하지만 의원도 날아가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사건이죠. 여기 나오셨던 이용주 의원도 얘기가 네. 나오고 있죠. 그 녹취록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거 가지고 이용주 의원이
이걸 사전에 알았을까? 조작 사실을 몰랐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검찰 출신으로 이것이 만약에 조작인 게 드러나면 조작인 게 확인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파슨스에 다녔다고 하는 김모 씨의 이메일 주소, 페이스북에 있는 이메일 주소, 그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서 당신이 그랬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사실 국민의당이 특검을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요. 정말로 특검이 하고 싶고 특검을 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면 대선이 끝나고 나고 50일 동안 그 사람한테 왜 확인 안 해봤어? 진작에 확인해봤어야지. 메일 보내고. 아니면 뉴욕에 누구 보내든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확인해보려면 페이스북도 있고. 그거 안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갑자기 특검이야. 말도 안 되지. 근데 이용주 의원이 최소한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걸 말한 건 있어요. 복수로부터 확인하였다. 이런 이야기들. 복수는 그냥 당사자한테도 확인이 안 된 거잖아. 이 대목에 대해서는 본인도 제가 보기에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말했냐고. 물론 뭐 본인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황상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건을 여러 사람을 통해 확인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니까. 예언, 안철수입니다. 송환은 뭐 버릇 잘 몰랐다. 잘 모르면 이런 예언을 했어요. 예. 의미 없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입장 표명을 한다. 제가 보기엔 좀 늦긴 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서로 몰랐다 하더라도 사실 진작에 구속 여부하고 상관없이 치고 나와서 대응했어야 하는 건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난 박선숙 의원이 연루됐다고 해서 무죄가 났긴 했지만 그 횡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형이 확정되거나 검찰에서 입장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얘기했거든요.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미적거리는지 모르겠네. 정청래 입장은 입장 표명도 법원 판단에 따라 수의적으로 하겠다는 건가? 그럴 거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 하는 게 좀 더 엄격하지 않을까? 계산하지 좀 화끈하게 해라.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끝! 자, 이것으로 정청래 의원의 출연을 마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 나왔어요. 4%! 그러니까 6%대였다가 4% 떨어진 게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지만 6%대를 그 분모로 두고 1.7%로 나눠보세요.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5월 1일 날 17.5%였어요. 5월 1일 날. 네. 그리고 지금 6월 27일 날 4.6%가 된 거예요. 예. 없어졌다고 봐야 되죠?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그 경향을 본다고 한다면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호남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호남에서만. 예, 호남에서 지난주 주간 집계가 15.0%였습니다. 5.8%로 호남에서도. 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간으로 호남에서 17.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포인트가 하루 만에 떨어진 겁니다. 다름 아닌 그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이명박의 지지율 비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셨죠. 예.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전면 개방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당의 그 사건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긍정적으로,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84%에서 거의 내려온 추세였죠. 약간 반등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주 후반, 그 주 초까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70%대 내려왔다고 해서 막 호들갑이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보여봤어요. 예, 앞에 7자 붙어 있고 전부 4자 붙어 있습니다. 한 30%포인트 차이가 나죠.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긍정에서 부정을 플러스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숫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너무 높으니까 착각하실까봐 긍정에서 부정을 뺀 격차입니다. 보수에서 약간 너무 낮죠. 농담입니다. 뺐는데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PK, TK 같은 경우는 더 높습니다. 압도적인 민심의 동력을 받고 있는 국정 초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도 호들갑을 떨어대니까 아마 예. 실에서 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진 것처럼 국정 동력이 민심의 동력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실체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대조를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다음 예, 정당 지지율에 제보 조작 사건이 큰 이게 영향을 뭐야? 미쳤습니다. 국민의당만 한 거네? 예, 지금 어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올랐는데 국민의당이 4%대 제보 조작 사건. 그리고 조금 더 보면 국민의당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당의 뭐라 그럴까 앞으로 계속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세부 지역이라든지 계층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다 단자리 수입니다. 단자리 수임에도 불구하고 5%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고, 특별하게 반등의 순간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최대의 위기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에서 5%대로 떨어졌다는 이게 아주 치명적이네요. 네, 국회의원 대다수가 거기 있잖아요. 예전에 그 민정당이 호남에서 받은 수준 아닌가요? 호남에서 새누리당 지지율 이런 게 그러니까 27일 기준으로 뺀 거예요.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비교를 해보세요. 이건 긍정에서 부정 안 뺐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를 가본 적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 여기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면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 동일 시점에서 진보와 보수, 여권과 야권의 지지층들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보십시오. 중도 진보, 긍부정 격차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40대 이하 마이너스입니다. 호남 마이너스입니다. 반면 보수 플러스입니다. 50대 이상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PK, TK. 완전히 이 정권 초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반면 파란색을 한번 보세요. 밑으로 내려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너스